예, 그러면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드의 연구소 AI 컬리지 RL 위드 스타크래프트 그룹의 박석입니다. 벌써 이제 5주차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일주일에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논문을 읽고 이제 벌런티어를 받아서 그 주요 논문을 좀 찾아서 좀 읽고 발표하는 그런 세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오늘은 이제 저번 주까지는 이제 뭘 했냐면 그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 DQN 계열, 그다음에 그게 3주차였고 4주차가 그 폴리시 베이스드 계열,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를 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개의 장점을 다 이용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 액터 크리틱이라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하고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의 어떤 교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V파이나 V스타, Q파이나 Q스타,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펑션 A파이, A스타를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거죠.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라고 보면 되고, 폴리시 베이스드는 그 파이 있죠. 파이 자체, 그러니까 펄러시 있죠. 디터미니스틱 펄러시 혹은 스타캐스틱 펄러시. 이제 요 파이 S가 아, 그렇죠. 디터미니스틱 펄러시고, 파이 A S가 이게 이제 스타캐스틱 펄러시죠. 예. 일단 우리가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모델을 보고 이게 하이 베리언스 하다 혹은 하이 바이어스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축구를 예상을 하면 어떤 골이 있을 거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레이블인데 여기가 정답이죠.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로우 베리언스, 로우 바이어스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정답 근처를 좀 퍼져 있어요, 이게. 예. 정답들이. 아니죠, 예측값들이. 예. 그리고 하이 바이어스는 뭔가 모여 있는데 정답에서 멀어요. 예, 이런 거 이제 하이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이제 둘 다 안 되는 건 이제 좀 되게 나쁜 모델이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들이 보면은 이게 하이 바이어스한 경우는 거의 이제 이게 목표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한쪽이 하이 바이어스면 하이 바이어스 사이에 어떤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액터 크리팅 메소드는 결과적으로 이제 저 얘기를 좀 이따 또 드릴게요.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액터 크리틱에서.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고려를 해야만 하는데 RL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가
어떤 밸류 펑션이나 펄러시, 그러니까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우리가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죠. DQM 같은 계열. 그다음에 펄러시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펄러시 베이스드 메소드, 이제 뭐 리인포스 같은 어, 딥 RL 알고리즘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가 어떤 GT 값을 있죠. G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트, 액션, 그 다음에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에피소드를 쭉 수행을 해요. 그래서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가면 리워드 이제 터미널을 받겠죠. T라는 건 여기서 이제 타임 T 터미널이죠, 이게. 터미널 스테이트 가면 이제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 expected cumulated 리워드를 다 합친 게 이제 GT가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VPy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value 펑션을 구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가능한 그 에피소드들을 다 수행을 해보고, 그렇죠? 수행을 해보고 이게 다 다른 이제 에피소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VPy를 expectation 값을 구하고 QPy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APy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을 얘기해요. 이 Q 그다음에 Q는 액션 밸류 펑션 이거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 VPy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리턴이 이런 GT 리턴 값은 여기 보시면 싱글 트라젝토리를 이용해서 이제 캘큘레이트를 하죠.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한 거를 모아서 경험치를 모아가지고 캘큘레이트를 하죠. 근데 이제 밸류 펑션은 어, 어, 그렇죠. 밸류 펑션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에스티메이션. 캘큘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냐 그 액션 밸류 펑션이나 그 어드밴티지 밸류 펑션, 어드밴티지 펑션이나 이 모든 게 이미 그 이제 받을 리턴을 어떻게 칼큘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에스티메이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RL의 리서치라는 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 RL의 리서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그 바이어스를 줄이고 그렇죠? 바이어스를 줄이고 베리언스도 같이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시도들이다. 이 리서치가 RL 리서치 알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나오는 거든. 그 모든 리서치들이 결국은 그 알고리즘의 베리언스를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서 바이어스는 굉장히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요 모습 있죠. 요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현재까지 나온 이런 알고리즘 저희가 이제 공부한 알고리즘이죠. 공부한 알고리즘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하이 베리언스한 특징을 가지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하이 바이어스한 특징을 가져요. 이제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RL 리서치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RL 에이전트는 결국은 뭐냐면 토탈 익스펙티드 큐뮬레이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폴리시를 찾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샘플이 적단 말이에요. 환경에서 주는 샘플이. 예. 그리고 적기도 하지만 어떤 샘플들은 굉장히 레어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이 지금 나왔었고, DQM 같은 경우에 뭐, 그, 버퍼 있죠, 버퍼. 리플레이 버퍼.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써서 이제 뭔가 레어하게 등장하는 샘플들을 재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터크리틱 메소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밸류 펑션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그 가장 베스트한 웨이가 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액터 크리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1회부터 2회, 3회, 4회, 지금 5회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제 결국 시간 순서대로 쭉 그동안의 알고리즘을 쭉 발전 방향을 쭉 본 거예요. 근데 액터 크리틱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어떤 알고리즘들이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고 이제 그것들을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걔네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베스트 웨이를 찾는 어떤 이런 새로운 벡터 크리틱의 어떤 개념이 나온 거죠.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two ways for estimating expected return 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랑 그다음에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 두 가지로 배웠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다시 리마인드하고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몬테카를로의 특징은 뭐냐면 몬테카를로의 특징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피소드가 A라는 에피소드가 있고 B라는 에피소드, 뭐 C라는 에피소드, 어떤 D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에피소드가 끝나죠. 각각을 하면. 그럼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GT, A에 대한 GT, B에 대한 GT, C에 대한 GT. 이 D, 그러니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 예. 이게 뭐냐면 여기에 스테이트를 같이 거쳐가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어떤 것들은 서로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GT는 요건 이제 그 감마값이 1인 경우죠. 감마값이 1인 경우고 요거는 이제 감마값이 0에서 1 사이의 어떤 그 값을 갖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예,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가 몬테카를로 그를 배울 때,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배울 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에피소드를 많이 모아 놓으면 어땠죠? 예. 그 에스티메이트를 굉장히 잘했죠. 예. 에스티메이트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펑션의 값이 훨씬 그 옵티멀하게 나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경험이 중요시 되는 이런 거였죠. 몬테카를로도. 근데 몬테카를로의 단점은 뭐였냐면은 아시겠지만 뭐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는 그 밸류 펑션에 대해서 그 에스티메이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칼큘레이션을 못했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TD 에스티메이트고 이제 TD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살산이 익스펙티드 살산이 아니면은 뭐가 있었더라? 살사 맥스. 살사 맥스가 이제 큐러닝 얘기하는 거고. 큐러닝이나 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는 모든 이제 터미널트 스테이트가 가야 이거 GT를 바로 이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템포럴 디시전 메소드는 GT를 그냥 한 번만 더 가보고 다음 스테이트까지 한 번만 더 가보고 현재 스테이트 한 번만 더 가서 그러니까 리워드를 하나 받고 나서 한 번 더 가는 거죠.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한 번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값으로 어떤 GT 값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GT는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곱하기 GT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재의 GT는 그쵸? 한 스텝 뒤에 GT를 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GT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이것은 에스티메이션 된 값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몬테카를로처럼 어떤 리얼한 리워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에스티메이션한 값입니다. 여기서 리얼한 것은 바로 받은 이미디어트 리워드 RT 플러스 1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에 우리가 expected return을 estimating 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TD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게. 근데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요 V파이라는 게, V파이라는 것은 V파이 ST는 V파이 ST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V파이 S는. 이제 요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죠. 여기서 실제 리워드는 RT 플러스 이미디어트 리워드 하나만 있고 나머지 리워드들은 그냥 에스티메이션 한 값인데 그 에스티메이션은 V파이 ST 플러스 1에서 받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TD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 시점에서 어떤 그 V파이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이 HVLB가 뭐냐면 하이 베리언스 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로우 바이어스 하다고 해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 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가 하이 베리언스를 갖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모든 에피소드를 모아서 지금 뭔가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V5 S, S에 S1, T겠죠. 여기서는 사실 뭐 T 플러스 1도 있고 T 플러스 2도 있겠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이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GT가 마이너스 100이 나오고 플러스 100이 나오고 얘는 100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굉장히 베리언스가 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 그래서 얘가 하이 베리언스 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읽어보시면 이게 왜 하이 베리언스 하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랜덤한 이벤트들이 그 싱글 에피소드에서 발생하는 것들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를 다 고려한 게 이제 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이고 그래서 하이 베리언스다 하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로우 바이어스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 하나의 에피소드의 모든 리워드들 있죠. 리워드들이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리워드라는 거죠. 예, 우리가 TD처럼 에스티메이션 한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 칼큘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실제 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경험한 어떤 로그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로우 바이어스하다는 특징이 있고 하이 베리언스하다는 특징이 있는 게 몬테카를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는 이제 역으로 로우 베리언스하고요 하이 바이어스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도 보면은 하나의 스텝만 가죠. 얘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에피소드가 2개가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는 이제 만약에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크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값이 그 로우 베리언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이 바이어스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에 그 에스티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얘가 실제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처럼 실제 값이었으면 더 정답에 가까워졌을 건데 이게 에스티메이션 한 값을 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V파이 ST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V파이 ST 플러스 1을 에스티메이션 한 값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 그리고 여기서 이미디어트 리워드만 실제로 발생한 리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하이 바이어스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타겟에 정확하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대신에 얘는 굉장히 빨리
빨리 이게 학습이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TD는 run faster than 뭐 몬테카를로겠죠. 예. 하지만 컨버징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한 값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TD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 로우 베리언스, 그 다음에 하이 바이어스하고 몬테카를로스는 하이 베리언스, 로우 바이어스한 이 특징이 있죠.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두 개를 두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네는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러시 베이스드 그 메소드랑 밸류 베이스드의 메소드를 두 개의 장점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밸류 펑션은 우리가 이제 DQN 계열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DQN 계열이 보통 어떤가요? 이제 DQN은 Q러닝에서 왔단 말이에요. Q러닝에다가 이제 딥러닝을 적용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인데, 물론 거기에 플러스 뭐 리플레이 버퍼나 뭐 픽스트 큐 타겟이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돼서 퍼포먼스가 높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베이스가 이제 그 큐러닝이라는 얘기죠. 큐러닝은 이제 TD 쪽이고요. TD 쪽 알고리즘이고, 템퍼럴 디퍼런스. 템퍼럴, 디퍼런스 메소드. 근데 얘가 이제 로우 바이리언스하고 하이 바이어스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베리언스를 장점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액터고, 오른쪽이 크리틱이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액터 크리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리틱이, 여기 부분이잖아요. 크리틱이 뭘 하냐면,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 VPy를 이벨리에이트 하는 그걸 배우는 이 네트워크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TD 에스티메이션 방법, 위에서 말한 요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로우 베리언스하다, 그 다음에 하이 바이어스하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로우 베리언스한, 그렇죠? 로우 베리언스한 거를 장점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리틱을 이용할 때 어드밴티지 펑션을 써요. 얘는 어드밴티지 펑션. 아까 소개를 잠깐 드렸나요? 요거죠.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고, 그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어드밴티지 펑션에서 나온 그 값을 칼큘레이션 해서 그거를 벡터가 사용합니다. 여기서 벡터가 사용합니다. 벡터는 팔러시를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면, 어떤 여기 이제 이게 에이전트겠죠. 에이전트가 이제 액터 크리틱이 좀 인바이러먼트한테 어떤 스테이트를 받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겠죠. 액션을 취하고 나면 리워드를 받고 다음 상태로 트랜지션이 돼요. 트랜지션이 되는 상태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SARS 이제 이런, 그렇죠? 이런 하나의 뭐라 그랬죠? 이거를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이제 페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하나의 이정우 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트라젝토리에, 하나의 트라젝토리라고 생각하죠. 이런 게 하나 생기는 거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요걸 구할 수 있어요. 타겟 네트워크의 요 밸류를. 그쵸? 요걸 넣으면은
우리가 요 네트워크가 에스티메이션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상태에 대한 밸류 펑션을 거기다 감마를 더해서 리워드를 더하죠.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 어드밴티지 펑션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고 또 s가 있으니까 이 s에 대한 밸류 펑션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가지고 서로 빼요. 이제 요렇게 원래 어드밴티지 펑션의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펑션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예.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액터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액터는 calculated advantage 펑션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예,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A3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A3C는 뭐냐면, 이제, 어싱크로너스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인데, A2C가 A3C를 조금 변형한 거라서, A3C가 사실 먼저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디바렐의 어떤, 를 공부하다 보면 A3C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A3C는 A2C랑 거의 똑같은데 A2C의 이제 특징이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A3C 먼저 보면은 이제 A3C는 이제 어드밴티지 펑션, 그렇죠? A 파이 SA 요거를 이제 칼큘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이 크리틱이 에스티메이트, 그렇죠? V 파이를 이제 하겠죠. 이게 좀, 그러니까 액터하고 크리틱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미지를 만약에 인풋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피처 이미지에서 피처 익스트랙팅을 하는 그 모듈이잖아요. 그 CNN이 앞단에 있고 그 앞단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게 스테이트가 돼서 액터하고 크리틱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액터 크리틱이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3C는 익스클루시브하게 CNN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이미지랑. 그래서 이미지를 웨이트를 쉐어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 두 가지 네트워크를 쓴다는 건 동일하고요. 벡터 크리틱의 그 기본 개념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여기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요거예요. N-스텝 부트스트래핑. 그러니까 TD 에스티메이터를 안 쓰고 N-스텝 부트스트래핑을 써요. N-스텝 부트스트래핑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TD 에러는 요거죠. 요게 TD 에러. 왼쪽에 있는 게 이제 TD 에러예요. 요거 보면은 하나만 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시점에 GT를 구하기 위해서 T 시점에 T 플러스 1의 그 밸류 펑션을 구해서 이제 더해주게 되죠. 요런, 아까 이제 처음에 배웠던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몬테카를로는 이렇게 끝날 때까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리얼하게 발생한 어떤 리워드들을 다 모으면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몬테카를로인데 이 N스텝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n이 1일 때는 요 모에서 몇 개를 볼 거냐는 거죠. 그 우리가 보통 TD 메소드, 그러니까 살사나 익스펙티드 살사나 큐러닝 같은 경우에 한 스텝 더 가보잖아요. 한 스텝 더 가보는데 얘는 뭐 한 스텝 더 가보냐, 두 스텝 가자. 리워드를 하나만 받지 말고 이미디어트 리워드 말고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두 개를 받아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워드를 미래에 발생할 리워드 두 개 더 받아보고 나서 계산하자라는 게 이제 n 스텝, 이게 1스텝, 그러니까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n 스텝으로 가면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n 스텝은 결국 몬테카를로랑 똑같은 거죠. 예, 이게 이제 부트스트래핑, n 스텝 부트스트래핑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A3C에서 쓰는 게 가장 잘 나오는 스텝이 뭐냐면 그 n 값이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로 뭐 여러 넣어가지고 학습이 될 텐데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4개에서 5개 정도가 그 n이 뭐 1부터 했을 때 n까지 했을 때를 다 실험을 해보니까 4에서 5 정도가 제일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좀 들었고요. 봤고요. 예. 예,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A3C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 특징적인 게 뭐냐면 TD 에러를, 그러니까 Q러닝이랑, DQN이랑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DQN이랑 비교를 했을 때, DQN은 우리가 그, 뭐죠? 요 경험치 있죠? 요거 아까 SARS라는 요 경험치 하나하나. 예, 요것들이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시간적인 코릴레이션이 있잖아요. 예, 템포럴 코릴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베이스는 그 TD 메소드의 큐러닝이면서 그 리플레이 버퍼를 써서 이런 템포럴 코릴레이션을 좀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로우하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잘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 프라이어티가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험치인데 경험치가 잘 발생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게임 같은 거 이제 하다 보시면 그 특정 시점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그 어떤 게임의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재활용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라는 거를 쓰는데, 이제 A3C는 리플레이 버퍼를 안 써요. 예, 대신에 그거를 패럴렐 에이전트라는 이런 컨셉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두고요.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 그러니까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에이전트 1이랑 2 이렇게 쭉 있으면 n개의 에이전트가 있으면 이 에이전트가 경험하는 이 SARS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순서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를 패럴렐로 하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한 거를 하게 함으로써 그 리플레이 버퍼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3C는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 버퍼를 패럴렐 트레이닝으로 이제 대신하게 해서 그 리플레이 버퍼의 어떤 장점을 대신 패럴렐 트레이닝으로 살리게 된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여러 개니까, 그렇죠? 인바이러먼트 에이전트의 멀티플 인스턴스를 크리에이팅 하면서, 예. 같은 시간에 이제 봅니다. 근데 왜 이제 어싱크로너스라는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서로 이 웨이트를 공유를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서로 웨이트를 공유를 잘 안 한다. 예. 각자의 그 에이전트 맞나요? 저기 이정훈님? 아니면 아니라고 좀.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여기 있죠. 아까 correlated experience의 배치를 받는다. 예. 그런데 샘플은 decorrelated 돼 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예, experience를 하는데 different state에서 하잖아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리플레이 버퍼의 기능은 parallel training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온플러시 러닝이라고 해요. 예. 온플러시 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온플러시 러닝이라고 하고 온플러시, 오프플러시 좀 뒤에 가면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온플러시가 오프 폴리시 러닝보다 좀 더 스테이블하다는 게 이제 자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그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살사하고 큐러닝이 대표적으로 이제 온폴러시가 살사고 이제 오프폴러시가 큐러닝이죠. 대표적인. 예. 맞나요? 제가 또 반대로 알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온폴러시 러닝이 뭐냐면 오프폴러시의 러닝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온폴러시는 펄러시가 사용되는데 환경하고 인터랙팅 할 때도 사용되고 예. 어떤 액션을 고를 때 그리고 펄러시를 학습할 때도 사용한다는 거죠. 예. 이게 온펄러시예요. 근데 오프 펄러시는 인터랙팅 할 때는 펄러시를 사용하는데 그 배울 때의 펄러시가 서로 다른 거죠. 예. 이게 이제 오프 펄러시라고 하고 살사가 아유 잘못됐네요. C가 아닌데 오타 났네. 살사가 봄펄러시의 얘고요. 슈러닝이 이제 오프펄러시인데 이제 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 둘 다 업데이트 할 때랑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때 그렇죠? 결국 러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큐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큐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때 보시면 요 사용한 그 펄러시랑 요 펄러시랑 같다는 거죠. 예. 액션을 취할 때랑 취할 때의 펄러시가. 근데 큐러닝 같은 경우는 달라요. 예. 여기 보면은 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그 입실론 그리디 펄러시를 둘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 인터액션 할 때, 그 다음에 펄러시를 러닝 할 때도.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맥스 값을 취하잖아요. 예. 현재 큐 테이블의 맥스 값을 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랙팅을 할 때랑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러닝을 할 때 다른 컬러시를 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큐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A3C는 온펄러시다. 예,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온펄러시하고 오프펄러시 좀 보면은 오프펄러시는 DQN은 베이스가 뭐라 그랬죠? 큐러닝이잖아요. 근데 큐러닝이 지금 이제 큐러닝이 오프펄러시니까 얘는 오프펄러시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오프펄러시 러닝은 언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고 네트워크를 다이버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발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A3C는 이제 온펄러시 러닝이고요. 예, 온펄러시 러닝이고 예, 그런 내용 쭉 드릴게요. 그래서 좀 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컨시스턴트 컨버전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다이버지하게 되지 않고, 예, 컨버전스가 아주 잘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온오프, 그러니까 온 폴러시, 오프 폴러시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갖게 해주는 어떤 논문이 있어요. 이제 큐플랍이라는 논문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한번 읽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세션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문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온 폴러시하고 오프 폴러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2C는 뭐냐면 그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에요.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 A3C가 어싱크로너스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잖아요. 그래서 A3이고 얘는 A가 두 개라는잖아요. A2니까 어싱크로스라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뭔가 싱크로나이제이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A3C를 약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1하고 에이전트 2, 뭐 에이전트가 n개가 있으면 각각이 서로 이제 속도가 서로 다른 걸 경험하니까 아마 터미네이트가 되는 시점도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만약에 1번이 먼저 끝났다고 해도 기다려요. 에이전트 2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이 다 끝나면은 한 번에 이제 이 네트워크에 싱크로나이즈를 합니다. 예, 웨이트를 싱크로나이즈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모든 에이전트의 웨이트에다가 로컬 에이전트가 있을 테니까 에이전트 로컬에 거기다 다시 이제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학습을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코드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A2C는 그리고 A3C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를 자기 자체에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없다 에이전트 간에. 그래서 뭐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뭐냐? 웨이트 에이전트마다의 웨이트가 디퍼런트하다 하는 거고 A2C는 여기 보면 익스트라 코드가 있다는 거죠. 싱크로나이즈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A3C에서 약간 더 추가된 코드가 있고, 예. 어떤 인터랙션의 어떤 뭐 주기가 끝나면, 예, 모두 다 끝나면 그게 이제 카피가 되고요. 예. 한 곳에 카피가 되고, 그거를 다시 다 모인다는 거죠. 한 곳에 모았다가 얘를 다시 이제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에이전트들한테 다 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2C가 여기 보면 A2C가 굉장히 더 심플한 아키텍처인데 그쵸? 예. 그런데 배려된 예. 거의 뭐 S3랑 거의 뭐 비슷하다. 성능이 비슷한데 어떤 경우는 A3C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근데 이제 뭐 A2C를 왜 쓰냐? 그럼 A2C는 GPU를 쓸 수가 있어요. 예. GPU 병렬 처리가 가능한. 예. A3C는 CPU에서 쉽게 이제 GPU가 없어도 예. GPU가 없어도 사용할 가능한 트레이닝 가능한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GA는 뭐냐면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인데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펑션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N스텝 부트스트래핑을 배웠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스텝 부트스트래핑은 TDA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것을 하나 보는 거, 하나 더 가보는 거죠. 스테이트를. 얘는 투스텝은 두 개 가보는 거. 3스텝은 3개 가보는 거. 그 다음에 N스텝은 뭘까요? N스텝은 이제 MC랑 똑같은 거죠. 몬테카를로랑.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다 해보고, 그러니까 다 계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계산하고,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그 어떤 하이퍼 파라메터를 줘가지고 얘네들을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웨이트 썸 하는 거죠. 근데 웨이트 썸 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람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1에서 0 사이의 어떤 값인 람다를 주고, 그거를 하이퍼 파라메터로 둬가지고, 요런 식으로. 람다가 만약에 0.5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0.5배, 0.25 계속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미래 리워드는 사실 좀 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리워드가 훨씬 더, 그러니까 가까운,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리워드가 더 중요한 웨이트를 갖는 거죠. 점점 줄어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서 GT 이렇게 0.5 각각을 다 구한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람다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람다 값이 0이다. 0이면은 그렇죠? 원스텝 부트스트래핑만 쓰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MC로 쓰는 거죠. MC. 극단적으로 람다가, 그렇죠?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이고, 얘가 이제 A3C나 A2C에 쓰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그런 논문이고요. GA는 개죠, 개. GA는 어떤, 저번에 이정훈 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TRP로에서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알고리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폴리시 베이스드 메소드에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근데 이제 뭐, 액터 크리틱이 폴리시 베이스드냐, 아니면은 뭐, 얘가, 밸류 베이스드냐, 이런 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리서처들 사이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분분해요. 예. 어떤 사람은 얘가 DQN이라고 DQN 계열이다. 어떤 사람은 얘가 뭐, 폴리시 베이스드 계열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DPG를 볼 텐데, 이거 이제 딥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인데, 이게 뭐냐면, DDPG를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이제 도대체 액터 크리틱이냐, 아니면 폴리시 베이스드냐, 아니면은 얘가, 밸류 베이스드 메서드냐, 이렇게 분분하죠, 얘가. 왜냐면 얘가 여러 가지 액터 크리틱의 장점, 그 다음에 어떤 DQN의 장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내부에 DQN도 쓰고, 그렇죠? DQN의 어떤 그 알고리즘의 어떤 장점들을 갖다가 썼어요. 예, 액터 크리틱 메소드에다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액터 크리틱 대신에 어떤 DQN을 써요. 내부적으로. 예. 액터. 그 다음에 여기에 어프록시메이트 맥시마이저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 뒤에 좀 나올 텐데, 어프록시메이트 맥시마이저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게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Q 밸류를 구하는 그런 맥시마이저고, 요걸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DQN을 이렇게 보시면 DQN의 단점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DQN이 결국은 이제 Q 밸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들어오면, 화면이 이제 CNN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스테이트로 쭉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아웃풋 레이어에서 내보내는 것들이 요 Q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S가 들어왔을 때,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얘가 업으로 할 거냐, 게임에서 업이냐, 다운이냐, 레프트냐, 라이트냐, 뭐 점프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결국 확률값들이, 어떤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확률값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쭉 나왔다고 하면 이 중에서 맥스를 구하면 그렇죠? 9.12니까 이제 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이 밸류를 이제 쓰겠다는 건데 요게 이제 옵티멀 밸류인 거죠. 이제 옵티멀 펄러시가 되겠죠. 그 시점에 그 스테이트에 대한 그 액션 옵티멀 펄러시가 될 텐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DQN이 컨티뉴어스 액션에 좀 약하다는 거예요. 예.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점프를 뭐 몇 센치 할까 이거죠. 이런 거를 만약에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구조로. 예. 그렇죠? 점프를 50을 하는 거, 뭐 25, 50.1,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컨티뉴어스 값.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한 게 DQN이고 이런 거 해결하는 거죠. DDPG가. DDPG가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DDPG는 액터가 있어요. 크리틱 있고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아규맥스, 예. 이게 A가 뭘까요? A가. 액션 중에 Q 밸류가 가장 큰 거에 아규맥스, 인덱스를 가져오니까 그 액션이겠죠.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요. 뮤로 바뀌고 요게 액션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액터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 Q 밸류를 그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그 가장 좋은 베스트한 거를 에스티메이션하게 하는 그래서 DDP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요거 볼게요. DDPG가 이제 DQN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리플레이 버퍼를 내부적으로 써요. 예. DDPG는 뭐 A3C나 A2C처럼 어떤 그 패러럴 에이전트를 두지 않고요. 예,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 버퍼를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럴 에이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를 쓰는 그러니까 A3C랑 A2C가 리플레이 버퍼를 대신해서 패러럴 에이전트를 썼잖아요. 이제 그걸 안 쓰고 얘는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직접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DQN이 그 픽스드 큐 타겟을 하는 것처럼 이제 타겟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겟을 두 개로 나누고 레귤러하고 타겟으로 두 개로 나누고 얘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픽스드 큐 타겟이 보시면 레귤러를 계속 베스트로 유지하다가 베스트하게 유지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타겟에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레귤러하고 타겟을. 뭐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똑같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에블리 시스템마다 레귤러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타겟 네트워크로 이제 카피를 해준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소프트 업데이트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요거를. 근데 이게 왜 소프트 업데이트냐면은 이게 약간 믹싱을 0.01만큼만 에브리 스텝마다 예 이거를 두 개를 합치는 거 레귤러 네트워크 웨이트하고 타겟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 만 개의 스텝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이제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타리 페이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DDPG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4개가 있어요. 레귤러의 액터 크리틱 2개, 그 다음에 타겟의 액터 크리틱 2개.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오늘 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이정호 님이 지금 색인가요? 네, 소프트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끌게요.
오늘은 슬라이드보다 조금 기존에 잘 돼 있는 자료들을 조금 이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제대로 많이 이해를 못했다 보니까 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논문도 읽고 봤는데 전에 PPO 논문과 다르게 그 논문 설명이 그 논문 자체에서 막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더라고요. 좀 약간 이전에 이미 검증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논문을 조금 참고하라는 식 약간 그런 식이어서 그 조금 약간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금 중점으로 사용했는지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SAC에서는 크게 조금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어, 샘플의 비효율성 이제 저희 강학습의 조금 대표적인 문제죠. 이제 특히나 그 온폴리시 계열의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 이제 그 익스플로레이션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조금 유연하게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이제 엔트로피를 조금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한번 개선을 시켜보자 했던 게 이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이제 조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전에 이미 소프트 큐 러닝인가에서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좀 큰 컨셉은 이미 오래전에 제안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논문 전에. 그래서 조금 약간 거기 그 소프트 큐 러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조금 뭐라고 해야 검증된 거를 좀 읽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어떤 식으로 썼냐 보면은 이제 이 식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제 어, 기존에 이거는 이제 리워드 썸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제 리워드 썸에 단순하게 이제 이 알파는 이제 그냥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그냥 개수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이 h가 이거 자체가 이제 그 확률의 이제 확률 밀도에 따른 이제 엔트로피 식이어서 그냥 이 식이 그대로 그냥 붙여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이제 액션이 선택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할까 좀 더 이제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 이게 식을 보시면은, 어, 리워드 플러스 이제 엔트로피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실제로 그 엔트로피 보너스 텀이나 그런 거를 적용시켜 봤을 때 사실 그 엔트로피의 값이 그 리워드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쓰게 되면은 두 개를 결합한 것을 맥시마이즈 했을 때 적절히 이제 리워드가 이제 좀 좋은 방향에서 조금 이제 무조건 이제 최고의 액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약간 그 근처의 액션들도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항에서 가장 크게 이제 차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리워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일정한 이제 조금 범위 내에서 이 리워드랑 이제 조금 너무
낮은 액션이 선택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핵심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이제 조금 옵티멀 폴리시를 찾기 위해서 좀 더 탐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본다가 이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소프트 액터 크리틱은 네트워크를 총 여기서는 4개를 말하는데 사실은 5개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조금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이게 총 이제 3개의 로스를 사용하는데 이제 스테이트 크리에이팅 로스, 그리고 액션 크리에이팅 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터 로스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액터 로스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타겟 큐가 또 나와요. 여기 그 큐런 그 DQN처럼. 그래서 타겟 큐 하나, 그리고 또 여기서 그 타겟 밸류 펑션도 또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은 좀 구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가 총 5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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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서 5개. 여기 조금 약간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밸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이제 프리딕션용으로 번갈아 사용했더니 조금 스테이블 했다라는 걸 이제 논문에 주장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Q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프리딕용, 기존에 이제 그 DQNS처럼 이제 타겟 네트워크 이제 따로 두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조금 약간 이게 이제 제가 이 이전 슬라이드가 이 오픈 AI 그냥 스피닝업이라고 이제 조금 이제 짤막하게 이제 빨리 이제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좀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달라요. 내용이 보면 이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그냥 쉽게